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리얼 미국 주식 사랑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미국에서 나오는 실시간 정보나 뉴스를 정말 빠르게 저희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국 정보를 빨리 받고 싶으시면은 이 텔레그램 주소 들어오시면 되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열심히 올려드리거든요. 네, 정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과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보조지표도 올려놨으니까 보는 법, 그 다음에 보조지표까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저희 리얼 미국 주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증시 급락을 누구 때문에 빠진 것 같냐 했을 때 실제 뭐 확정은 없어요. 근데 JP 모건이 볼 때는 뭐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헤지 펀드들의 기술적 움직임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JP 모건이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이에요. 확정난 건 아닙니다. 헤지 펀드들에 관한 월간 잠정 보고서는 퀀트라든가 TMT 전문 헤지 펀드의 주식 베타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식의 베타가 크게 감소했다는 건 뭐예요? 주식의 상승률이나 하락률에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주식을 상당 부분 청산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JP모건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종합 지수의 포지션 추적 지표에서도 헤지펀드의 노출 강도는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출 강도가 낮고 베타가 낮다라는 거는 지금 S&P나 나스닥에 얘네들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그 뜻은 얘네들이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노출이라든가 베타가 낮은 거 아니겠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이번 급락세가 헤지펀드의 포지션 조정에 따른 것이라면 추가 하락 위험은 좀 그래도 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의 의견이다? JP모건의 의견이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외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의견은 어떤가?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개인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이게 국내고요, 이게 해외입니다. 그래서 국내 개인 투자자의 최근 순매수 상위 ETF가 뭐냐면 S&P, 나스닥, S&P, 금, 나스닥입니다. 이것만 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ETF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있다? 네, 상방을 보고 있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오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 미국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학개미,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뭘 샀냐 보니까 SOX, 반도체 3배, 그 다음에 TSLA, 테슬라 2배, 그 다음에 이 QQQ 중에서도 TQQQ, 이 나스닥 3배, 그 다음에 MVDL, 네, 2배롱 엔비디아. 그래서 보시면은 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상방에다가 베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는 레버리지까지는 아니지만 다 상방에다가 베팅해놨고요. 그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그냥 상방도 아니고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방에 베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상방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더 빠질 걸 생각하고 상방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이고 급반등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들 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매매를 할 때, 특히 미국 주식 매매를 할 때 손익비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투자 전략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게 정말 숫자가 많지만 간단한 논리입니다. 저희가 이 가운데 숫자를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100이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 빠졌어요. 그럼 지금 얼마죠? 예, 50이겠죠. 절반 줄었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 50이 원상태,
그냥 100까지 다시 올라오는 데는 몇 퍼센트일까요? 마이너스 50%니까 플러스 50%가 아니겠죠. 마이너스 50%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더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돌아만 와도 100%예요. 빠질 때는 50%인데 오를 때는 100%입니다. 그러면 중간 정도만 빠졌다 보겠습니다. 50%의 절반인 25%가 빠졌다 볼게요. 100의 25%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75겠죠. 그럼 75에서 다시 원래 자리까지 돌아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래도 33%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자꾸 저점에서 급반등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은 도망가요. 무섭다 하고 손절치고 나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내려가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숫자로 봤을 때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뭔 소리냐면 내가 여기를 완전히 저점을 찍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맞춰놔도 사실 원래 자리까지만 가는 게 빠진 것보다 상승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이 이렇게 밀리면 여기가 완전 이제 바닥인 것 같아 라고 찍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어차피 보다 상승이 더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여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열어놓고 여러분들은 여러 번의 분할로 단가만 잘 맞춰놔도 원래 자리만 올라도 하락보다 상승률이 더 크다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 여유를 좀 두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바닥이에요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려오더라도 분할만 잘 해도 어느 일부 정도만 잘 단가를 맞춰놔도 원래 자리까지 올리면 수익률은 빠진 것보다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위로도 똑같아요. 상방으로 100이 100% 오르면 얼마입니까? 딱 2배 가면은 200이죠. 그럼 200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치겠습니다. 다시 100으로. 그럼 마이너스 100%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50%죠. 그럼 100이 아니라 절반만 오른다 치겠습니다. 50%만 가자. 그럼 100이 얼마예요? 150이죠. 근데 150 갔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치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0%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33%입니다. 위든 아래든, 그러니까 내렸다가 올리든 올렸다가 내리든 상관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결국에는 뭐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숫자로 봤을 때 항상 상승이 더 크고 하락이 항상 작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게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르는 게 더 유리하고요. 내리는 게 더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뭘 보고 투자해야 된다? 네, 상방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방을 보자가 아니라 하방이 이만큼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사실 얘가 뭐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낮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열어놓고 여기서 반등하면 땡큐고 여기서 반등에 땡큐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해도 땡큐죠. 왜? 여기까지 우리는 계획을 짜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저점을 찍어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 열어놓고 분할로 한 3번 정도 나눠 사겠다. 그러면 3번 사서 한 요 정도에서 물리더라도 결국엔 상승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다 항상 상방이 유리하다라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항상 저점을 찍는 게 아니라 적당한 가격만 잡아도 상방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 전고점을 뚫고 가지 않고 원래 자리까지만 가도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투자를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의 손익비를 잡는데 그리고 수익을 안전하게 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좀 알았으면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30년물 경제라고 해놨는데 경매입니다. 급하게 쓴다고 제가 오타났는데 경매고요. 재무부가 실시한 국채 30년물 경매 224억 달러 결과가 좋지 못하게 마감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야, 내가 국채 30년 이 만기 되는 거 팔 건데 살 사람 했는데 많이 경매로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살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발행금리가 4.623%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발행금리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시장금리가 4.612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보다 높게 결정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경쟁률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사실 높아지지 않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이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응착률이 2.37%, 2.37배였습니다. 2.37배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뭐 한 명을 뽑는데 2.3명이 경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평균적으로 6회 평균 2.46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명을 뽑는데 2.46명이 경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2.37명이 경쟁을 했더라.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낮은 채권 금리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경기 침체 둔화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채권 수요가 올라가서 금리가 떨어지는 분위기를 원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밀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도 열어두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리고 일본의 춘투 기간, 이게 뭐냐면은 임금 협상을 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3월이거든요. 2월에 제시를 해서 3월에 협상을 끝냅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을 하는데 임금 상승률이 이번에 높아지는 건 거의 기정사실합니다. 일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일부가 다 임금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임금 상승률이 높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엔화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엔캐리 청산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위기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높진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얘가 더 밀릴 수 있겠구나. 아까 얘기했죠.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평단가만 잡아놓으면은 올라올 때 상승률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 최저점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하방의 상승률과 상방의 상승률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해됐을 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인데 1분의 국채가 내려오질 않아요. 지금 2.6입니다. 정말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엔캐리 청산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사실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왜? 4.99를 가야 되는데 뭐 절대 못 가죠. 그리고 엔달러가 사실 최근에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을 하나 지금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얘가 150엔은 가야 돼요. 시장이 안정화를 만들려면 엔달러가 150엔까지 가야 안정화가 된다. 근데 맨날 갈라다가 죽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직 엔달러가 안정화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TJ 잔고 봐야겠죠. 재무부의 통장입니다. 3월 12일 기준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4,500억 달러예요.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5,200억, 5,200억, 5,400억, 5,000억 지키다가 이번에 뚫렸어요. 4,500억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버티다가 세금으로도 못 버티고 돈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지금 4,500억 달러고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나를 체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4월에 세금이 들어온다면, 정말 많이 들어오면 한 4천억 달러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4천억 달러가 커버가 되는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은 사실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근데 4천억, 지금 이 TJ 잔고가 4천억 달러 수준을 지켜준다. 그러면 좀 해볼 만해요. 근데 이게 쭉 떨어지면은 사실 그건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TJ 잔고의 지금이 상당히 중요하고 4천억 달러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게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땐 핵심인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세금으로 이만큼은 채울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여기까지 더 크게 떨어지면은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천억 달러를 이제 유지를 해주나 안 해주나를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전략을 제가 또 바꿔서 알려드릴 거니까 계속 봐야겠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래포입니다. 영래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채권 대기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늘지도 줄지도 않는 수준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인데 CPI 낮게 나왔고요. PPI 낮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줬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임시 예산안 만료입니다. 여기서 상원 통과를 해야 돼요. 지금 하원은 통과를 했고요. 상원은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통과가 돼야 셧다운을 안 합니다. 셧다운이 되면은 셧다운 때문에 시장이 빠지진 않겠지만 시장을 빠질 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는 맞다. 셧다운 때문에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명분은 될 수 있다. 3월 17일 소매 판매 지수,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TC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19일 아까 얘기한 엔화 강세를 책임질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3월 20일에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상황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주요 일정 나오면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결론입니다. TJ장고 하락 속도가 다시 늘었습니다. 4,50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4월 세금 유입에 따라 분위기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4월 가봐야 알 것 같다. 그리고 이 4,500억 달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얘가 4천억 달러를 깨고 내려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체크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채한도 인상 협상 시기가 언제인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일본 30년 국채금리가 2.6%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본 임금 협상이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계속 강세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캐리 청산이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할 분위기에 미국 채권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시기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채권 연장을 싸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경기 침체 둔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엔캐리 청산을 던지는 거를 방관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 채권이 다 만기가 안 됐고 연장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V자 반등을 만들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냐? 한 3월 말에서 4월 정도부터 바닥을 찍어주다가 한 5, 6월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아요. 3, 4월에 저점을 찍고 4, 5, 6월에 추세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하락해도 그건 아까 얘기한 엔캐리 청산 같은 걸로 이거는 분할 매수 기회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락할 때 적당히만 평단가를 잡아놔도 상승할 때 하락률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4월 세금 유입 증시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너무나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보다 분할 매수 가는 구간이에요. 지금 최저점이에요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분할 매수 가는 구간이에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고요. 이게 35% 확률입니다.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상승할 확률이 65%니까 여러분들은 보다 항상 더 빠질 최악을 생각하고 분할로 잡고 최악까지 안 가고 반등하면 땡큐고 최악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분할 접근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또 안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점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지수에. 근데 지금 구간에서 반등할지 아니면 최악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할 대응 지금부터 가능은 하다. 근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여유를 두고 봐야 된다. 어쨌든 상승이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횡보 상승 가능성 일단 65%, 추가 하락 가능성 35%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기에. 그래서 제가 수금일 저녁 10시마다 정리를 매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까지 정리를 해드리니까 꼭꼭꼭 영상 시청하시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실시간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료 텔레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니까 텔레그램 입장 모두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항상 리얼 미국 주식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